한양 서쪽 변두리. 장터에서 조금 떨어진 언덕배기에는 사람들이 슬쩍 돌아가는 집이 하나 있었다. 그 집 대문 위에 붙은 편에게는 분명히 박진사댁이라 적혀 있었으나 동네 사람들은 그 집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 거기? 아, 짐승우리. 아이고, 오늘도 접시 날아가는 소리 들리던데. 저 집은 개가 짖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짖어. 박진산의 삼형제는 동네에서 악명이 높았다. 큰아들 박대근은 덩치가 곤만했고 힘은 장정열을 합친 것보다 세다고 자랑했으나 머릿속에는 지푸라기만 가득하다는 소리를 들었다. 둘째 박두식은 눈치가 빠르고 계산이 빠르다더니 그 재주를 장터 도박판에만 쓰고 있었다. 셋째 박만수는 그중 가장 얌전해 보였지만 사실은 놀고 먹는 데에 돌을 튼 인물이었다. 아침이면 세 형제의 목청이 달 물음보다 먼저 터졌다. 아버지, 이게 밥이요. 뭐래요? 어이, 형님. 내가 먼저 퍼온 국인데 얘 형님이 더 많이 먹소. 둘째 형, 내 신발 어딨소? 또 장터에 팔아먹은 거 아니오. 밥상머리는 전쟁터였다. 된장국이 튀고 젓가락이 날아가고 간장 종지가 넘어지는 소리가 연일 이어졌다. 박진사는 이를 악물고 살았다. 과거에 급제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글은 좀 읽는 집안이었다. 그런데 아들 셋이 저 모양이니 동네에서 진사 벼슬은 개가 물어갔다는 소리까지 들었다. 아버님, 또 그 집에서 싸움이 났다지요. 장터 안 하기 묻자. 박진사는 입술을 깨물었다. 사람이 짐승보다 못하면 하늘이 보고 웃는다 하더이다. 하지만 하늘은 아직 웃지 않았다. 웃을 틈도 없이 그 집은 늘 시끄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장터 끝 낡은 초가에 한 여인이 서 있었다. 얇은 비단 저고리에 고운 눈매. 얼핏 보면 금방이라도 바람에 날아갈 듯 가냘퍼 보였다. 저 아씨가 그 파혼당했다는 그 아씨라더라. 머리가 너무 좋아서 시댁에서 겁을 먹었다지. 말을 너무 잘해서 집안을 뒤집어 놓을까 봐 그랬다더군. 그 여인의 이름은 윤서와. 양반가에서 혼례 직전 파혼을 당했다. 이유는 공식적으로는 궁합이 맞지 않음비라 했으나 실상은 달랐다. 아가씨가 너무 나서면 남편 체면이 서지 않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서화는 빙긋 웃었다. 체면이란 스스로 세우는 것이 남이 꿰어주는 것이 아니지요. 그 말이 화근이었다. 결국 서화는 짐을 싸야 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박진사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머리가 좋다 했. 예, 진사 어른. 다만 좀 드세다 합니다. 드세도 좋다. 우리 집은 불이 꺼질 판이니. 박진사는 결심했다. 셋째 놈한테 붙여라. 혼례날 삼형제는 술에 취해 있었다. 야, 셋째야. 내가 장가를 가다니. 걔도 웃겠다. 어떤 아시냐? 설마 도망치는 건 아니겠지. 셋째 만수는 머리를 긁적였다. 나도 몰라. 아버지가 정했다니. 가마가 대문 앞에 도착했다. 대문이 열리자 동네 사람들이 담장 너머로 고개를 빼꼼 내밀었다. 서화는 천천히 가마에서 내렸다. 그 순간
마당에 있던 새 형제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햇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맑았고 눈빛은 잔잔했다. 어이구, 저런 아씨가 저 집으로 들어가다니. 꽃이 거름더미에 꽂히는 꼴이네. 서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부족한 몸이 박 가문의 며느리로 들어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큰형 대근이 코웃음을 쳤다. 말은 고운데 밥은 할 줄 아시오. 둘째 두식이 웃으며 거들었다. 저런 손으로는 국자도 못 들겠구만. 셋째 만수는 그저 멀뚱히 서 있었다. 서하는 그 말을 다 듣고도 그저 미소만 지었다. 밥은 손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법이라 들었습니다. 그 말에 둘째가 킥 웃었다. 벌써 잔소리로 시작이네. 첫날 밤, 삼형제는 또 싸우기 시작했다. 이 방은 내가 쓰던 방이오. 형님은 덩치가 크니 바깥채로 가시오. 아니, 셋째는 새색시랑 붙어 살면 되잖소. 말이 오가다 결국 방문이 쾅 닫히 바가지가 날아갔다. 서하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자기를 풀었다. 그 안에는 검은 고 한 대가 들어있었다. 줄이 반듯하게 정리된 오래되었으나 윤이 나는 악기였다. 아씨, 이걸 왜? 따라온 계집종이 묻자 서하는 빙긋 웃었다. 집안이 시끄러우면 소리를 바꿔야지. 밖에서는 여전히 고성이 오갔다. 내가 형이요. 형이면 다요. 그때 낮은 울림이 방 안에서 흘러나왔다. 둥, 짧고 낮은 소리. 삼형제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다. 둥둥. 마치 먼 산에서 울리는 북소리 같았다. 큰형이 인상을 찌푸렸다. 뭐야, 저건. 둘째가 귀를 기울였다. 귀신 소리 아냐? 셋째 만수가 중얼거렸다. 아, 내 마누라가 가져온 검은고라던데. 또 한 번 줄이 울렸다. 이번에는 길게, 부드럽게. 집안의 소음과는 전혀 다른 결이었다. 마치 누군가 말하는 듯한, 그러나 말은 아닌 소리. 형제들은 서로를 쳐다봤다. 방금 전까지 주먹이 오가던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에이, 시끄러워서 싸움도 못하겠네. 큰형이 툴툴거리며 자리에 앉았다. 둘째도 괜히 머리를 긁적였다. 셋째는 방문 쪽을 힐끗 바라봤다. 문 너머에서 흘러나오는 가락은 잔잔했지만 묘하게 사람의 마음을 붙들었다. 서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주먹질보다 무서운 건 멈추게 하는 소리지.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부드러웠다. 그러나 그 안에는 분명한 계산이 깔려 있었다. 이 집은 말로는 안 된다. 소리로, 분위기로 스스로 멈추게 해야 한다. 검은 고 줄이 다시 울렸다. 집안의 난장판은 그날 처음으로 잠시 고요해졌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다음 날 이렇게 수군거렸다. 박진사네. 어젯밤엔 조용하더라. 새 며느리가 들어오니 달라졌나? 글쎄, 꽃이 들어오면 벌도 달라진다더니.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 꽃이 향기만 가진 게 아니라 가시도 함께 지녔다는 걸. 삼형제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였다. 가냘퍼 보이는 서울 애기.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그 며느리가 자신들의 숨통을 서서히 조이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시작은 단 한 줄의 검은고 소리였다. 박진산의 집은 잠깐 조용해진 것처럼 보였으나 본디 고약한 버릇은 하루 만에 사라지지 않는 법이었다. 다음 날 점심, 된장 냄새가 구수하게 올라오는 마루 위에 밥상이 차려졌다. 큰형 대근은 벌써 숟가락을 휘두르며 국을 푹 퍼담았다. 왜 고기 반찬은 없소? 새 며느리가 들어왔다더니 상은 더 초라하구만. 둘째 두식이 콧방귀를 뀌었다. 형님, 고기는 장터에서 돈을 벌어야 생기지요. 어제 도박판에서 내가 딴 돈은 어디 갔소? 내가 딴 게 아니라 잃은 거겠지. 셋째 만수는 멀뚱히 있다가 슬쩍 반찬을 자기 앞으로 당겼다. 싸우지들 말고 먹읍시다. 나 배고프. 그 한마디에 불씨가 튀었다. 내가 뭘 알아. 셋째 놈은 장가나 갔다고 으스대는 거 아니냐. 숟가락이 탁 소리를 내며 상 위에 떨어졌다. 박진사는 이마를 짚었다. 이놈들아, 밥상은 전쟁터가 아니다. 그러나 말은 바람처럼 흩어졌다. 그 순간이었다. 방 안에서 낮은 울림이 번졌다. 둥, 짧고 묵직한 소리. 형제들의 말이 반 박자 느려졌다. 둘째가 고개를 갸웃했다. 또 시작이네. 둥둥둥. 이번에는 리듬이 있었다. 마치 느린 걸음처럼 규칙적으로 울렸다. 큰형이 숟가락을 멈췄다. 저 소리, 왜 이렇게 귀에 걸리냐. 셋째가 중얼거렸다. 어젯밤에도 저랬소. 검은고 가락이 이어졌다. 그러더니 갑자기 줄을 퉁기는 방식이 달라졌다. 끙끙끙. 마치 소가 울부짖는 듯한 소리였다. 형제 셋이 동시에 얼굴을 들었다. 소 아니요. 아니, 집 안에 소가 어딨소. 두식이 피식 웃었다. 야, 저거 우리 흉내 아니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검은고는 또 다른 음을 냈다. 깨갱깽. 이번에는 분명 개 짖는 소리 같았다. 마루 위 공기가 묘하게 얼어붙었다. 큰형 대근이 얼굴을 붉혔다. 누가 개야? 둘째가 눈을 흘겼다. 형님이 더 속았소. 뭐라? 둘이 다시 일어나려는 순간 둥, 길게 울린 저음 하나.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가슴을 눌렀다. 마치 누군가 말없이 그만하고 손을 얹는 느낌이었다. 서원은 방 안에서 눈을 감은 채 줄을 타고 있었다. 직접 말하면 싸움이 커진다. 비유로 들려주면 스스로 부끄러워진다. 검은고 줄이 꼬이면 소리가 달라진다. 조율이 틀어지면 곡이 망가진다. 그녀는 일부러 한 줄을 살짝 틀어놓았다. 비거. 형제 셋이 동시에 얼굴을 찡그렸다. 아이고, 귀 아파. 줄이 꼬였나 보네. 그때 방 안에서 서화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검은고 줄이 하나만 어긋나도 온 곡이 망가진다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형제 줄이 꼬이면 집안이 어찌 되겠습니까? 마루 위가
조용해졌다. 큰형이 헛기침을 했다. 우리가 줄이란 말이오. 둘째가 쿡 웃으며 말했다. 그럼 누굽니까? 아버지요. 박진사는 괜히 등을 곧게 세웠다. 서화는 다시 줄을 고르게 맞췄다. 맑은 음이 울렸다. 둥, 딩, 둥. 아까와는 전혀 다른 소리였다. 부드럽고 안정된 응. 셋째 만수가 괜히 중얼거렸다. 아까보다 낫네. 서화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줄을 조율하면 소리가 맑아집니다. 사람도 마음을 조금만 낮추면 소리가 고와진다 하더군요. 둘째가 고개를 긁적였다. 새 며느리가 은근히 무섭네. 큰형은 얼굴이 벌개졌지만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 못했다. 밥이나 먹자. 그날 밥상은 싸움 없이 끝났다. 며칠 뒤 장터에서 소문이 돌았다. 박진산에 요즘 조용하다며? 검은고 귀신이 들어앉았다지. 며느리가 소울음 흉내낸다던데. 두식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시뻘개졌다. 누가 소래?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괜히 목소리를 낮추게 됐다. 마루에 앉으면 방 안에서 언제든 그 소리가 들려올 것 같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밤, 새 형제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고성이 오갔다. 내가 형이라 했지. 형이면 다냐. 셋째도 드물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때였다. 검은고가 시작됐다. 이번에는 전혀 다른 가락이었다. 빠르고 날카로운 딩, 딩, 딩. 마치 칼이 부딪히는 소리 같았다. 세 형제가 서로를 보았다. 칼소리 아니냐. 둥. 저음이 깔렸다. 그리고 다시. 끙. 소. 우릉. 깨갱. 개치즘. 형제 셋은 동시에 입을 다물었다. 서화는 방 안에서 속으로 웃었다. 직접 욕하지 않아도 된다. 스스로 떠올리게 하면 된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맑은 음을 길게 울렸다. 마치 말 없는 질문처럼.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울고 있는가? 마루 위 공기가 식었다. 큰형이 먼저 자리에 앉았다. 둘째도 술잔을 내려놓았다. 셋째는 괜히 허공을 보며 말했다. 우리 좀 심했나? 둘째가 낮게 중얼거렸다. 소리 들으면 왠지 부끄럽다. 그날 이후 싸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길어지지 않았다. 검은고 소리가 들리면 세 형제는 본능처럼 멈췄다. 동네 아이들이 대문 밖에서 흉내를 냈다. 끙, 깨갱. 그러면 형제들은 얼굴을 붉히며 안으로 들어갔다. 박진사는 어느 날 조용히 며느리를 불렀다. 아가,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나는 다 안다. 서화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별것 아닙니다. 아버니. 말로 타일리지 않고 소리로 멈추게 하다니. 박진사는 한숨 섞인 웃음을 지었다. 주먹질보다 무서운 게 저 소리로구나. 서화는 빙긋 웃었다. 사람은 자기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 잘 모릅니다. 들려주면 조금은 달라지지요. 박진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아이가 우리 집을 바꿀지도 모르겠다. 그날 밤 검은고는 맑은 곡조로 집안을 채웠다.
그리고 삼형제는 처음으로 자기 목소리가 아닌 다른 소리를 듣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하지만 서화의 계획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소리로 멈추게 했다면 이제는 글로 움직이게 해야지. 방 안에서 그녀의 눈빛이 조용히 빛났다. 검은고 소리로 삼형제의 주먹을 잠시 묶어두는 데에는 성공했다. 하지만 서화는 알고 있었다. 멈추는 것과 달라지는 것은 다르다. 싸움이 줄어들었을 뿐 삶이 나아진 것은 아니었다. 큰형은 여전히 힘만 믿고 돌아다녔고 둘째는 슬쩍슬쩍 장터 도박판을 기웃거렸다. 그리고 셋째, 그녀의 남편 박만수는 아침 해가 중천에 떠도 이불을 걷지 않았다. 서방님, 서화가 부드럽게 불렀다. 응, 아직 닭도 안 울었소. 닭은 2번 울고 갔습니다. 만수는 베개를 뒤집었으며 중얼거렸다. 세상은 왜 이리 일찍 움직이오. 서화는 한숨 대신 미소를 지었다. 화를 내는 순간 상대는 방어부터 한다는 걸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사람은 혼내면 안 된다. 부끄러움을 주면 숨고 칭찬을 주면 나온다. 그녀는 검은고를 들고 방 한켠에 앉았다. 둥, 짧은 음이 울렸다. 만수가 고개를 빼꼼 내밀었다. 또 소흉내요? 아닙니다. 오늘은 글자 소리입니다. 글자도 소리가 있소. 서화는 일부러 책 한 권을 펼쳐 들었다. 서방님이 읽어주셔야 제가 가락을 맞출 수 있습니다. 내가요? 만수는 눈을 크게 떴다. 나는 글을 잘 모르. 한 자만 읽어도 됩니다. 그녀는 책을 내밀었다. 여기 산자입니다. 만수는 눈을 가늘게 뜨고 더듬거렸다. 스사산. 둥. 검은고가 짧게 울렸다. 맞습니다. 만수의 눈이 반짝였다. 맞소. 그럼요. 역시 우리 서방님은 눈썰미가 좋으십니다. 만수는 괜히 가슴을 폈다. 뭐, 그 정도야. 서화는 일부러 다음 글자를 보여주었다. 이건 수자입니다. 수물수. 딩. 훌륭하십니다. 만수의 입꼬리가 슬쩍 올라갔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그날은 2 글자에서 끝났다. 서화는 더 하지 않았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벌써요? 많이 하면 머리가 피곤해집니다. 만수는 괜히 아쉬운 얼굴을 했다. 이튿날 서화는 일부러 마루에서 말했다. 아버님, 어제 서방님이 산과 수를 읽으셨습니다. 박진사가 눈을 크게 떴다. 정말이냐? 만수야? 만수는 어깨를 으쓱했다. 뭐 그 정도는. 큰형이 비웃었다. 산수나 읽고 으스대는구만. 둘째도 낄낄댔다. 도박판 숫자는 못 읽으면서. 만수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 순간 서화가 말했다. 산과 수를 알면 강과 길도 읽을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 멈칫했다. 글자는 세상을 여는 문이라 들었습니다. 박진사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 글을 알면 세상이 달리 보인다. 만수는 괜히 밥숟가락을 힘주어 쥐었다. 그날 밤 먼저 책을 펼친 건 만수였다.
오늘은 뭐일소? 서하는 속으로 웃었다. 스스로 꺼내게 해야 한다. 어제 배운 글자를 이어보시겠습니까? 산수. 산수는 무엇입니까? 산과 물이요. 산과 물이 만나면 만수는 한참 고민했다. 강이 돼요? 딩. 검은고가 맑게 울렸다. 그렇습니다. 만수의 가슴이 묘하게 뜨거워졌다. 내가 맞췄다. 그날 이후 글자는 하루 두 자씩 늘어났다. 며칠 뒤 서하는 일부러 장터에 나갔다. 박진산의 셋째가 글을 읽는다더라. 그녀는 슬쩍 말을 흘렸다. 천재라던데요. 안악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 만수가 며느리가 붙잡고 가르친다 하더군.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만수가 장터에 나가자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천재 왔다. 글 좀 읽어보시오. 만수는 얼굴이 붉어졌다. 에이, 그 정도는. 그러나 괜히 글자가 적힌 팻말을 한 번 더 보게 됐다. 틀리면 체면이 서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문을 닫자마자 그는 책을 펼쳤다. 오늘은 더 하겠소. 서하는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우리 서방님은 배움의 뜻이 있으십니다. 그녀는 한 번도 왜 못하세요? 나 묻지 않았다. 대신 역시 잘하시네요. 를 반복했다. 칭찬은 과장되었지만 계산된 것이었다. 어느 날 밤 만수가 갑자기 물었다. 서하야.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다. 왜 나한테 글을 읽게 하오? 서하는 잠시 줄을 멈췄다. 제가 검은고를 타면 서방님이 읽어야 가락이 맞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소리와 글은 닮았습니다. 뜻을 모르면 울림도 흐트러집니다. 만수는 한참 생각했다. 그럼 내가 울림을 맞추는 거요? 그렇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필요한 존재라 느꼈다. 그동안 그는 집에서 가장 쓸모없는 존재였다. 큰형은 힘이 있고 둘째는 계산이 빨랐다. 자신은 그냥 장가간 셋째였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검은고 가락이 울리면 그는 책을 읽는다. 그가 읽으면 소리가 맞는다. 그 단순한 구조가 그의 자존심을 살렸다. 몇 달이 흘렀다. 만수는 어느새 짧은 문장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사람은 배우면 달라진다. 그가 천천히 읽자 서하는 검은고를 맞추었다. 딩. 서방님. 왜요? 다음 달 향교에서 글 짓기 대회가 있다 들었습니다. 만수는 기겁했다. 내가요? 서방님이 읽어주셔야 제가 더 좋은 곡을 탈 수 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저는 서방님이 자랑스럽습니다. 그 한마디에 만수의 귀가 붉어졌다. 그날 밤 그는 스스로 등잔불을 밝혔다.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검은고 소리보다 길게 울렸다. 마루에서 큰형이 중얼거렸다. 요즘 셋째 방은 조용하네. 둘째가 피식 웃었다. 싸움 대신 그리 오가나 보지. 그러나 그들의 눈빛에는 묘한 변화가 있었다. 저 놈이 달라지네. 며느리는 말없이 줄을 고르며 생각했다. 한 줄이 맞으면 다음 줄도 맞는다. 검은고의 줄이 하나씩 조율된 이 집안의 줄도 서서히 맞춰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남편이 아닌 시아주버님들의 차례였다. 셋째 방의 등잔불이 밤마다 늦게까지 꺼지지 않자 집안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큰형 댁은 마루에 누워 하품을 하다가도 셋째 방에서 들려오는 낮은 낭독 소리에 괜히 눈을 뜨곤 했다. 사람은 배우면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다. 만수의 더듬거리는 목소리, 그 뒤에 이어지는 검은고의 맑은 딩. 둘째 도식은 장터에서 돌아와 문간에 서 있다가 중얼거렸다. 저놈, 진짜로 공부하네. 대근이 코웃음을 쳤다. 며느리 눈치 보느라 그러겠지. 그러나 그 웃음에는 예전 같은 확신이 없었다. 저놈이 그를 알면 내가 뭐가 되지. 힘으로는 이겨도 글로는 못 이긴다. 그 단순한 사실이 큰형의 속을 긁었다. 어느 날 아침 서하는 일부러 큰형 앞에서 말했다. 큰형님은 참 체격이 좋으십니다. 대근은 괜히 기침을 했다. 뭐, 그 정도야. 옛날 장군들은 모두 형님 같은 기계를 가졌다 합니다. 둘째가 피식 웃었다. 형님이 장군이면 난 임금이겠다. 서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장군은 힘만이 아니라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대근의 눈이 번쩍였다. 결단. 칼을 들 때와 내려놓을 때를 아는 사람.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 힘은 자신 있었다. 하지만 내려놓는 것은 배워본 적이 없었다. 서하는 검은고 줄을 퉁겼다. 둥. 칼이 휘둘리기만 하면 언젠가 제 손을 뵙니다. 대근은 괜히 손을 쥐었다 폈다. 그럼 어쩌란 말이오? 요즘 훈련소에서 무과 시험을 본다 들었습니다. 무과. 힘만으로는 안 되고 규율과 절제가 필요하다 하더군요. 둘째가 코웃음을 쳤다. 형님이 절제? 서하는 차분히 말했다. 큰형님이 나가시면 박 가문의 기상이 다시 설 겁니다. 대근의 귀가 붉어졌다. 박 가문의 기상. 그 말이 묘하게 가슴을 찔렀다. 그날 저녁 대근은 마루에서 나무 막대를 들고 뒤두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둘째가 웃으며 말했다. 장군 납셨네. 그러나 대근은 멈추지 않았다. 처음으로 목적 있는 휘두름이었다. 며칠 뒤 서하는 둘째 도식에게 말을 걸었다. 둘째 형님은 계산이 참 빠르십니다. 도식은 눈을 가늘게 떴다. 그건 사실이요. 그 재주를 보박판에만 쓰시기엔 아깝습니다. 아깝다? 나라에는 창고를 맡는 이가 필요합니다. 한 푼이 어디로 흐르는지 아는 사람. 도식은 코웃음을 치려다 멈췄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오? 향교에서 회계 보는 일을 도울 사람을 찾는다 들었습니다. 회계, 돈을 지키는 일입니다. 도식의 눈빛이 달라졌다. 돈을 지킨다. 그는 평생 돈을 따거나 잃는 것으로만 생각했다. 지킨다는 말은 처음 들었다. 서하는 말을 덧붙였다. 둘째 형님은 수를 읽으십니다. 나라의 곡식이 어디로 새는지 가장 먼저 보실 분입니다. 두식은 괜히 헛기침을 했다. 뭐, 그 정도야. 그날 이후
그는 장터 도박판에 덜 나갔다. 대신 장부를 빌려다 숫자를 맞추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마루에 삼형제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대근은 막대를 들고 땀을 흘리고, 두식은 장부를 펼쳐 숫자를 적고, 만수는 책을 읽고 있었다. 서하는 방 안에서 검은 고를 탔다. 둥. 세 사람의 움직임이 묘하게 박자를 맞췄다. 대근이 중얼거렸다. 저 소리 들으면 괜히 허리 펴진다. 두식도 고개를 끄덕였다. 숫자가 덜 어지럽고 만수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가락이 맞으니 글도 잘 읽힌다. 셋은 동시에 멈칫했다. 우리가 맞추고 있나? 동네 사람들은 눈을 의심했다. 박진산의 큰 놈이 훈련소에 나갔다더라. 둘째는 장부 본다던데, 셋째는 글 짓는다 하고 안악들이 혀를 찼다. 그 집 며느리가 무섭다니까. 귀신이 붙었다지. 아니, 귀신이 아니라 머리라더라. 어느 날 밤, 대근이 방문 앞에 섰다. 며느리, 예, 큰형님. 내가 오늘 훈련소에서 칭찬을 들었소. 그는 쑥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힘은 원래 있었지만 동작이 정갈해졌다고. 서하는 고개를 숙였다. 형님의 기계가 드러난 겁니다. 대근은 괜히 등을 폈다. 다 내 덕이다. 아닙니다. 형님이 줄을 맞추신 겁니다. 그 말이 오래 남았다. 두식도 조용히 찾아왔다. 며느리, 예. 둘째 형님, 오늘 장부가 딱 맞았소. 그는 웃으며 말했다. 한 푼도 안 틀렸소. 나라 창고도 형님 같은 분이 맡으면 든든하겠습니다. 두식은 괜히 고개를 돌렸다. 뭐, 그 정도야. 마루 끝에서 만수가 그 모습을 보았다. 형님들도 변하네. 세 형제는 더 이상 서로를 밀치지 않았다. 오히려 누가 더 잘하나. 은근히 겨루기 시작했다. 경쟁은 여전했지만 방향이 달라졌다. 싸움 대신 실력으로. 서하는 검은 고줄을 고르게 맞추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줄은 거의 다 맞았다. 둥. 맑은 음이 밤 공기를 채웠다. 그러나 아직 남은 것이 있었다. 세 사람이 달라졌다고 해서 가문이 바로 명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밖에서 인정받는 순간, 그리고 그 기회가 곧 다가오고 있었다. 몇 해가 흘렀다. 박진산의 대문은 예전처럼 삐걱거리지 않았다. 마당에는 늘어져 있던 술독 대신 나무 인형과 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마루 위에는 장부와 책이 단정히 쌓여 있었다. 동네 사람들은 슬며시 대문 앞을 지나가며 수군거렸다. 저 집, 예전 그 집 맞소. 접시 날아다니던 집이 말이오. 요즘은 등잔불이 밤마다 켜져 있더라. 소문은 이미 멀리까지 퍼져 있었다. 그해 봄, 한양에서 과거 급제자 명단이 붙었다. 장터가 술렁였다. 박만수, 박진산의 셋째 아니오. 셋째가 급제했다고? 그 놀고 먹던 놈이? 사람들은 눈을 비볐다. 만수는 상소문을 들고 집으로 달려왔다. 서하야. 그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크지 않았지만 떨리고 있었다.
내가 붙었소. 서화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녀의 검은고가 울렸다. 딩. 맑고 길게. 며칠 뒤 훈련소에서도 소식이 왔다. 박대근, 무과합. 동네 사내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저 힘만 쓰던 놈이 칼을 잡고도 절제했다더라. 대근은 집으로 돌아와 문간에서 멈췄다. 며느리.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내가 장군이라 하오. 서화는 고개를 숙였다. 형님의 기계가 드러난 것입니다. 대근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둘째 도식은 향교에서 장부를 맡으며 신뢰를 얻었다. 어느 날 관아에서 사람이 찾아왔다. 박두식. 창고 관리직에 추천되었다. 두식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내가 나라 돈을? 서화는 빙긋 웃었다. 돈을 지키는 손은 훔치는 손보다 더 단단해야 합니다. 두식은 처음으로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해 가을, 세 형제가 나란히 금이 환영했다. 붉은 비단 도포와 반듯한 관부. 동네 아이들이 뒤를 따르며 외쳤다. 박진산의 형제들이다. 안악들이 수군거렸다. 귀신 며느리라더니 진짜였네. 저 아씨가 다 만들었다지. 박진산은 대문 앞에 서서 눈물을 훔쳤다. 하늘이 내 집을 버리지 않았구나.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하늘이 아니라 사람의 힘이라는 걸. 그날 밤 마당에 등잔이 줄지어 켜졌다. 삼형제는 나란히 서화 앞에 섰다. 대근이 먼저 말했다. 내가 예전엔 짐승이었소. 두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도박꾼이었소. 만수가 조용히 덧붙였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소. 서화는 검은고를 무릎 위에 올렸다. 둥. 줄이 꼬이면 소리가 어지럽습니다. 딩. 줄을 맞추면 곡이 살아납니다. 그녀는 천천히 세 사람을 바라보았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님들과 서방님이 스스로 줄을 맞추신 겁니다. 대근이 웃었다. 그래도 내가 처음 울려줬다. 두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 들려줬지. 만수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읽으면 내 가락이 맞는다 했지. 서화는 부드럽게 웃었다. 이제는 제가 읽어도 서방님의 가락이 맞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다시 불렀다. 박진산에 더 이상 짐승, 무리라 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담장 너머로 검은고 소리를 들으며 자랐다. 둥, 딩, 둥. 맑은 음이 밤을 채웠다. 어느 늦은 밤, 박진사가 조용히 며느리 곁에 앉았다. 아가, 예. 아버님, 내가 이 집을 살렸다. 서화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기름을 조금 더했을 뿐입니다. 기름. 등불을 밝히는 건 기름이지만 그녀는 줄을 길게 울렸다. 딩. 집안을 밝히는 건 사람의 마음입니다. 박진사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 마음을 내가 깨웠다. 서화는 마지막 곡조를 탔다. 처음 들어왔던 날의 가락과 닮았지만 훨씬 맑았다.
짐승 울음도 개 짖는 소리도 섞이지 않았다. 오직 고른 줄의 울림만이 남았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말하곤 했다. 박진산의 며느리는 귀신이 아니라 거울이다. 자신이 어떤 소리를 내는지 들려주는 거울. 서화는 오늘도 검은 고추를 고른다. 둥. 그리고 미소 짓는다. 가문을 바꾼 것은 칼도 붓도 벼슬도 아니었다.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스스로 움직이게 만든 지혜였다. 검은고는 조용히 울린다. 그 소리는 더 이상 누군가를 멈추게 하지 않는다. 이제는 함께 걷게 한다.